시래기 덕. 네, 안녕하십니까. 아들 김형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밀양손 씨, 우리 손세이셔널의 손흥민 선수의 밀양손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밀양손 씨인데 그 시조분이 손순이라고 손순 딸을 순자 손순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밀양손 씨, 또 경주손 씨, 경주를 월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월성손 씨, 또 평해라고 평해. 경북에 평해라는 데가 있는데 평해손 씨, 이 세 손 씨는 손순이라는 분을 시조로 해요. 내가 이제 대학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그 글이 바로 명심보감에 나와요. 이제 원본 명심보감에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초략본에 이제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흥덕왕 때 신라 흥덕왕 때 국효라고 그래서 나라의 큰 효자다 그래서 아주 큰 상을 받으신 분인데 계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활이 이제 어려워서 이제 원래 이제 벼슬하던 집안인데 이제 몰락해 가면서 어려운 가정에 이제 이웃을 도우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음식을 이게 손주가 아들이 이게 뺏어 먹는 것처럼 보이고 뺏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아이 할머니가 손주 음식을 이렇게 줬겠지. 뭐 나도 손주 키우지만 그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은 다시 모실 수가 없는데 자식은 다시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옛날식이야. 책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버리려고 산에 가서 땅을 파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딱 들려. 괜히 끝소리에서 보니까 이 석종, 종이 돌로 된 종이 있어서 이거는 하늘이 이 아이를 살리라는 징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 이제 지게에다가 그 종을 쥐고 이렇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제 아침마다 종을 치는 거야. 아침마다 종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 아이도 좋아하고 온 식구가 그 종 소리를 즐기는데 종 소리가 워낙 청아하니까 멀리 그 궁에 있는 흥덕왕의 귀에 들린 거야. 아침 새벽에 잠이 없어서 일어나 보니까 그 아름다운 종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저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냐 이렇게 알아봐라 해가지고 시종 비서를 시켜서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선행에 의해서 종을 얻게 이런 효심이 어디냐 이거는 참 그 나라의 효자다 이래가지고 상을 내리게 돼서 매년 쌀 50석 50석이면 이제 백가만데 쌀 50석하고 그 좋은 기와집 한 채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 후손들을 대대로 중용하도록 해라. 충씨는 효자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그 자제분들이나 손들을 이렇게 중용해라. 이렇게 징송을 받은 신라 때 그 유명한 손순의 이제 후손이 바로 이제 그 밀양손 씨이고 그 외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화,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려 때 손변이라는 분이죠. 손변. 손수변에 이 꼭지변자를 쓰는 손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인이 국서라고 왕족은 왕족인데 이제 서출 그 서출인 왕족과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유의 분들과 결혼을 하면 청한직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언론에 관계되는 직종이나 인사이동 그 청한직에 임용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 그 부인이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 저를 버리시고 지금 훌륭하고도 능력 있으신데 저 때문에 이렇게 하시니 저를 버리시고 쉽게 말하면 새장가를 드셔서 명문 세족과 결혼하셔서 그 능력을 펼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호하게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당신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난 당신과 참 백년해로 하겠다. 이런
그 참 지금 생각하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고려 때는 그때는 뭐 벼슬길이 최고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일화를 남긴 손변이라는 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홍록이라는 분, 손홍록 이분은 그 임진왜란 때 그 동네 성에서부터 물밀듯이 올라와 버리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사고 조선왕조실록을 모아놓은 곳이 청주사고, 그다음에 성주사고, 한양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그 밀고 오면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사고가 다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버려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데가 전주 사고야. 전주. 그 손홍록이라는 분인데 손홍록 이 양반이 일제 이항이라는 분의 대학자의 제자인데 이 양반 벼슬한 분이 아니야. 제야의 학자인데 그 소식을 듣고 안이라는 분하고 안의라는 분하고 같이 그 조선왕실록하고 태조어진 태조의 임금 태조어진을 이렇게 옮기는데 조선왕조실록이 800권 거기다가 이제 고려사 포함해서 64괴짝이었던 괴짝이 64괴짝을 집안의 노복들을 하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전주 옆에 정읍 있잖아요. 정읍. 내장산. 우리 고향 바로 넘어 백양산 너머에 내장산의 용구람에 그걸 모셔놓고 383일 동안 그냥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왕조실록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손홍록. 바로 이런 분이 바로 미양손 씨고 또 한 분의 손씨 때문에 우리 문화재가 살아남게 됐는데 손재영이라는 분. 이 양반은 호가 소전이시고 서해 가셔. 고향이 진도시인데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언젠가 훌륭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래서 세한도 얘기했잖아요. 세한도. 그쵸. 세한도가 원래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 소장자를 찾아가서 돌려주십시오. 근데 안 줘. 주겠어. 그 귀한 거를. 100일 동안 찾아다녔다. 100일 동안 이렇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돌려달라고 하니 그냥 그 감동을 받은 거지. 감동. 그 정성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려주게 됐는데 그 집이 폭격을 받게 돼. 그때 그게 소실이 됐다면 없어질 뻔했던 국보 제 180호 세한도가 살아남게 하는데 그 1등 공신이 또 소전 손재영 선생이셔. 그래서 손씨 가문들이 또 국효로 또 그런 효성도 있으시고 그 나라를 구하는데 특히 문화재가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두 분이 특별히 오늘 미량손 씨를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인물들 없나요? 손씨 하면 또 손병희 선생, 네. 손병희 선생,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의 3대 교주셔. 그러니까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 때 남부사령관이 전봉준이시고 이제 북접이라고 하는데 북부사령관이 손병희 선생님이시고 또 손기정. 그렇죠. 저도 찾아봤어요. 손기정. 그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얻으시고 그 일장기 말소 사건에 아주 우리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앞장서서 세계만방에 우리의 조국을 빛낸 손기정 선수가 계시고 요즘 인물로는 누구 있는 줄 알아? 누굴 것 같아? 글쎄요. 손씨. 손현재도 손씨고 손아섭 야구 선수. 너 야구 좋아하잖아. 그렇죠. 손아섭 선수. 손흥민 선수는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 현업에서 그러니까요. 나라를 이렇게 빛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손씨라서 그런지 소원들이 잘 되셨어.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밀양손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밀양손 씨 훌륭한 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효심이 아주 깊어요. 그 아버님을 이렇게 맞아요. 모시는 거라든가. 요즘 그러나 다큐멘터리 손순효자의 맥을 이은 거고 국위를 선양한 거는 그 충을 현양한 게 아닌가. 다음 시간에는 요즘 드라마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님의 성씨. 그분이 천안전신. 네, 천안전씨. 천안전씨의 가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